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에서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 이곳에서 만난 제보자는 곧바로 건물 곳곳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자가 가리키는 곳마다 온통 테이프 칠이 되어 있었는데요. 안 붙여놓은 곳이 없네요. 여기도 붙여놨네요. 네. 왜 붙여놨죠? 여기 이제 막혀있어. 불과 얼마 전까지는 화재 감지기와 소방전도 테이프와 비닐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건지 아세요, 혹시? 몇 년 전? 가스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가스요? 가스요? 언제부턴가 알 수 없는 가스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이 아파트.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건물 곳곳에 틈새를 막아뒀다는데요. 이야. 입주민 안내문에도 공지된 가스 사건. 이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습니다. 예? 이야. 그 아저씨들이 갑자기 근무하는데 아침에 죽은 것처럼 누워있어서 깨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입원하고 아주머니는 일하다가 갑자기 나쁜 공기 마시고 막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오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험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결국 정체불명의 가스를 주입한 범인을 직접 찾아 나섰다는 관리소장. 하하. 그런데 언제는 막 저희 집 문을 두들겨요. 층에서 지금 가스 냄새 난다고 또 막 이렇게 코를 박고 저희 집 이렇게 냄새를 막 킁킁 맡아요. 그리고 이 집 맞다고. 근데 저희 집에서 정말 그때 사람 많이 들어들었는데 친구들 아무 냄새도 안 났거든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점검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가스 냄새가 난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돌아다닐 때는 가스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거든요. 문제의 가스 냄새를 맡은 사람은 관리소장뿐. 그가 말한 인명피해는 정말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나도 한번 쓰러졌어요. 아, 여기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 가스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가스 때문에 이거는 아,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근무하시다가 그냥 쓰러지셨어요? 거예요? 몸이 안 좋으셨구나. 공기가 더 안 좋으니까 주변에 환경이 담배도 피우고 오래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좀 하수구 냄새가 좀 났어요. 그냥 소장님이 하수구 냄새로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아하. 뭔가 이상하고 기묘한 가스 사건. 미스테리한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안에 남아있어요. 이게 면봉으로 아세톤 해가지고 계속 지워봤는데 완전히 다 지워지지는 않더라고요. 현관문 외시경이 누군가에 의해 검게 칠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저게 왜... 심지어 같은 층의 모든 호수에 전부 칠해져 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까만 거예요. 이야. 그래서 뭐지 하면서 제가 긁어냈는데 한 5분 뒤에 또 까맣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누가 이걸 칠해놨다, 무섭다. 진짜 무섭네요. 그때 딱 소장님이 갑자기 나와서 그거 제가 그랬다고, 제가 칠했다고, 걱정 말라고. 범인은 바로 관리소장이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대체 왜 그랬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서로 안 보고 좋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어차피 안을 못 보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요. 서로 보지 않는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차단이 됐어요. 네? 차단하셨어요? 네? 차단까지요? 관리소장의 미스터리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청을 당하고 있어서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면서 또 공중전화로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조직에서 자꾸 자기 괴롭히려고 오피스텔에 사람을 넣는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세입자를 그 조직 사람이라고 항상 모든 사람을 의심해요. 야, 이게 들어오는 뭔가요? 사람마다 괴롭히고 경치 왔어요. 하나도 없이 경치고 카드도 경치다가 관리실에 몰래 간에 들어와서 경치다가 시신들이 막 뒤졌어요. 이렇게 그 시간에 그 가져가고 날짜만 싹 삭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삭제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그 이사를 타고 들어서 그걸 삭제를 싹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누군가 자신을 음해한다는 관리소장의 의심은 계속됐고 그럴수록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벨이 새벽 5시인가 울렸어요. 비상계단을 열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한 3층쯤인가 이렇게 플라스틱 그 스티로폼 판넬 같은 걸 막아놓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당시 비상 계단은 관리소장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 드디어 여기서 타보나 봐. 온 힘을 다해서 그 스티로폼을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헤치고 새벽 얼마나 5시에 당황하셨을까요? 그 깜깜한데 불도 안 켜지고 해가지고 다행히 화재 경보기의 오작동이었지만 실제였다면 큰일이 날 뻔한 상황.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럼요. 잘못하면. 이 관리소라는 것이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서비스 단체여야 되는데 여기는 입주민의 불편을 도모하는 이게 왜 있는 거지 싶은. 입주민들의 편의뿐 아니라 안전도 신경 써야 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지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피해망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지각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오인지하는 이런 환청, 환시 같은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의 상태로 따지면은 오히려 관리소장의 역할을 하는 게 병적인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옆에 분들과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서 아하. 하지만 한나 씨가 실화탐사대에 제보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또요? 네, 베란다도 있고 교통도 좀 편하고 그래서 보자마자 사실 계약을 했어요. 좋은 위치와 편리한 교통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가격까지 여러모로 조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리비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자세한 내역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몰랐는데 지난 3월 이사 후 처음으로 공지된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본 한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건비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관리소장, 관리일, 관리인이, 미화원 이렇게 4명이 있었고 그분들의 뭐 상여 이런 것까지 돼서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나 씨와 입주민들이 목격한 관리 인력은 관리소장과 경비원 단 2명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저래요? 관리원 2와 미화원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네요. 그쵸. 제가 살면서도 못 봤고 몇 년 전엔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안 계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나 씨는 이에 대해 관리소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소장, 관리인, 관리인이, 미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갖고 이 사람들이 몸을 다 못 써요. 지금 그리고 내가 추가로 그분들 대신해서 청소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급여를 소장님이 받으신다는데요? 도로 입금을 하죠. 통장 큰일 나죠. 내가 월급 250만 원이거든. 도로 입금을 하죠. 27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내가 경비, 저런 분리수거 같은 거 다 하고 미화일도 다 하고 하는데 다시 재입금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뭘 재입금을 해요? 그럼 저희한테 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사람 채워줘야 되고 그게 이제 또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입금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후 게시된 안내문에서도 경비원 급여를 통장에 따로 모아놨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입주민분이 물어봤을 때는 두 분의 인건비를 수선비로 모아두고 있다. 그래서 그럼 그 수선비 내역을 보여달라 혹은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 해도 보여주지는 않고 확인할 방법이 없죠. 관리비에 대한 입주민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지난 6월 관리소장은 새로운 관리비 내역서를 게시했습니다. 의문의 관리원 2와 미화원은 사라진 상태. 인건비 관련 비용도 250여만 원 감소했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하지만 청소비, 관리실 임차료 등이 크게 늘어 전체 관리비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인근 부동산에서도 다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누가 나한테 가스를 보냈다는. 그분은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소장이 되신 건지. 건물 지어지면서 이제까지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정말 준공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요?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관리소장? 그거는 뭐 모르지만 아마 시공사 쪽부터 해가지고 지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2003년 입주 시점부터 20년 이상 관리소장직을 맡아왔다는 이 씨. 오랫동안 했는데요. 보통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대표인 관리인을 선출합니다. 이후 회의를 거쳐 업무를 위탁할 관리소장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관리소장을 선임한 관리단 대표는 누구일까?
예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입주자 대표님이 계시냐? 근데 계신데요.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뭐하러 물어보냐고, 알려줄 수 없다고, 그 사람 개인정보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입주민 대표분이 있으시면 소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죠. 저희의 뜻을 모아서. 근데 그분이 계신다고 하지만 저희는 본 적이 없네. 약간 유니콘 같은 존재고. 보통 이제 그 관리소장을 뽑으려면 그 회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도 이 주인인데 네네.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다달이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 추진비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인 누군지 말씀하세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없어요? 관리인이 나한테 누구예요? 관리소장이 소장님이고요. 관리인이 누구냐고요? 관리인이 어디가 있어요? 입주민 대표가 관리인이에요. 10명 이상일 때, 10세대 이상 두 분 소유자일 때 관리인 있어야 돼요. 똑똑해요. 왜 소장님이랑 얘기하려고? 나는 하기 싫어. 그리고 아파트 관리 규약 보여달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없어요. 그건 다 혼자 갔어요. 10년 동안 관리 치면서. 지금 관리실도 5번 옮겼어요. 관리실은 어디예요? 관리실은 알아야죠. 관리시설에 저리 가. 얘기하면 쉽지 않으니까. 관리실 어디냐고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알면 알수록 미스터리 투성인 관리소장 이씨.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너무 막무가내죠. 이상한데요? 입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관리실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간 제작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관리소장님 되세요? 저희 그 MBC에서 나가는. 아니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관리소장. 아니 뭔가 억울하신 아이고. 아우, 어떻게 막 그 세입자분들이 엄청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던데.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왜 밀치세요? 그 관리비 저희가 그 관리비 내역서를 참고 자료로 받았는데 거기에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좀 여쭤보려고. 지금 가세요? 지금? 아니 가세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어떤 식으로? 나 말하고 싶지 않다니까. 관리비 4명분 받고 계셨던 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요. 설명 안 저도 해주세요. 안 할 거예요. 말하기 싫어요. 그러면 관리비를 착복하신 거잖아요. 알아서 억울한 하라고요? 것도 없으세요? 참. 대화도 해명도 거부한 관리소장. 그런데 몇 시간 뒤 잠시 밖으로 나온 관리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고생을 했을 거예요. 여기 살면서.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해진 것까지 다 날려먹어 상태해갖고 지금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퇴직금요?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치. 근데 이게 선 먼저 받아가지고. 그게 내가 이제 너무 퇴직금 가불하셨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내가 거짓말 하나 안 되고 잔고가 1,500원이에요. 통장 두 개가. 그 상황에서 뭐를 해줄 수도 없고.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제 어쨌든 인건비가 4명분 청구돼가지고 그럼 그거를 이제 소장님 계좌로 이제 뭐 나를 모아놨다. 너는 내 계좌가 아니지. 관리비 통장. 다시 돌려놨다. 소장님은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나 방법을 해결해. 그게 해결해서 지원해야지. 다시 좀 준다고요? 고생을 했어요. 되게 많이 고생했어. 우리 입주자들이. 입주자들 어떤 고생했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궁금한데? 그래서 고생했다고. 정률적으로 우리나라는 버티질거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해결해 주려고. 근데 그렇게까지 이쁜한테 관리를 해놔서 지금 이제 수입 다시 들어올 거 관리비 미라테 뭐 수입 잡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윗분이라고 하시면은 간사 대표 관리단 대표님 대표님 그분하고 계속 소통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그분 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도 소장님이 안 알려주시니까 우리 여기에 조금 더 드신 분들 70몇 살 되신 분들이고 관리단 대표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입자들이 계신 거예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있겠죠. 여기 그 경비 아저씨가 격일로 출근하신다고. 처음에는 24시간이었는데 관리비는 똑같은데 출근 안 하신다고. 선생님 말씀 잘하시다가 갑자기 왜? 뭐죠? 어쨌든 격일로 여기 경비 선생님이랑 그 소장님이랑 같이 출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도 직접 하시고. 미안해요. 여러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의 회계 감사를 담당했다는 회계사에게 4명분의 인건비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경비 같으면은 그 튀어가 있기 때문에 튀어만큼 지급한 양으로 하고 그만큼 실친 다시
다시 할 수 없는 식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급되지 않는 2명분의 임금은 그 관리비 원래 계좌로 다시 들어갔다는 말씀. 그렇죠. 근데 이제 세입자분들은 2명분의 임금을 더 내고 있으니까 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근데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내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 총 금액을 어차피 n분의 1을 해서 각자 내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그 가정상으로는 따지는 게 아니고 총 재무제표상으로는 외부 유출된 건 없거든요. 돈을 횡령이냐 보신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작진이 입수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 청구된 2명의 인건비는 예비비로 적립되고 있었습니다. 밖에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뛰어넘는 과도한 연체 요율, 20%나 되네요. 한 달 새 10배나 상승한 청소비, 이야. 그리고 관리소장에 대한 상여금도 의아한 부분이라는데요. 관리소장 급여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상여충당금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 자체는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처우, 어떤 그 근로 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갖게 합니다. 어떤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은 아마도 관리인과 관리소장 간의 어떤 모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관리사무소의 사업자 명의까지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관리소장 이 씨. 어느 경우의 수든지 간에 정상은 아니고 적어도 관리인을 향해서 최소한 관리소장을 향해서 이거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까맣게 칠해놨어.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관리소장이 됐어요? 바뀌는 게 좀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결국에는 이제 구분 소유자의 협조 없이는 좀 근본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대표기구를 구성해야 되니까 원칙적 형태는 일시장소를 정해서 집회를 열어야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비율이 낮고 대부분 이제 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큰 관심을 갖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집회가 소집된다 해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을 해임하고 관리인단을 꾸리고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유주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닿는 경우도 많고 등기부등본을 떼서 봤을 때 그 소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호실이랑 그 소장님 가족분 명의로 추정되는 그 호실들이 되게 많았어요. 관리소장이 얼마나 많은 세대를 보유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총 110세대의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확인해 봤는데요. 그 결과 관리소장 명의가 총 4채, 그의 자녀와 친인척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까지 총 11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관리소장의 회계 업무를 돕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모 회계사무소의 조 씨. 조 씨도 이곳 소유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작진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조 씨는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40명이 넘는 입주자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관리소장의 교체를 원하는 상황. 이 많은 입주민들은 그들이 놓인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